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안 제2절 보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활동 중에서 이제 시설 보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보안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시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기능하도록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핵심 목표는 분리된 정보나 중요 설비에 대해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을 나눠서 설정을 하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해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설 보안은 이제 자연 인공방벽, 경비견 등 방벽을 구축하고 또 감시 경보 체계를 CCTV 등 경보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설 보안인데, 다시 말해서 시설 보안은 단순한 잠금 장치 설치를 넘어서 출입구 지역에 대한 통제, 접근 제한, 또 침입 탐지와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이제 중요 시설에 대한 방어 활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 보안의 대상은 먼저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필수적인 모든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특히 파괴될 경우에 전략, 전술적인 손실이 큰 시설이나 또 한 곳의 장애가 국가 전체의 연쇄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 중점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보호지역에 대한 지정은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장 그리고 또는 관리 책임자가 해당 시설 주변에 보호지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은 중요도에 따라서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보호지역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자는 승인 없는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호지역은 그 종류가 크게 제한지역, 그 다음에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제한지역은 일반적인 감시 출입 통제구역이 되겠는데요. 비밀 또는 국가 공유 재산 보호가 목적이고 울타리나 경비 요원 등에 의해서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고 출입이 이제 가능하지만은 신분이 확인이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출입구 위병소 출입을 제한한 것이 바로 이제 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제 제한 지역이 되었고요. 제한 구역은 중요 시설 접근이 제한되는 구역이 말합니다. 즉 비인가자의 비밀, 중요 시설 접근을 차단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안내 등의 동반 출입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죠. 즉 군대에서는 통신실이라든가 문서고, 전산실, 암호실 등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제한 구역은 승인된 사람만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제 통제 구역은 최고 수준의 보안 구역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밀 시설 보호와 비인가자 출입 절대 금지, 또 출입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고 출입 명부에 기재를 하고 안내가 필수가 되겠죠. 안내를 받아서 출입이 돼야 되고요. 이와 같은 중요 시설들은 이제 통제구역은 무기고라든가 암호 장비실, 또 상황실, 이런 지역이 이제 통제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통제구역은 기록과 허가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을 바로 통제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호지역의 종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은
일단 보호지역은 출입 통제, 경계, 경보, 정보 유출, 파괴, 방지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출입 가능한 사람을 명확히 하고 주야간 감시,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외부에서의 투시, 도청, 폭발물 투척 등을 차단하는 대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설 보안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설 보안은 건설 단계부터 보안을 반영을 해야 되고 시설 기능 저해 없이 적당한 방호 장비를 선택하고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를 해야 하고요. 또한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 수준을 달리하고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방벽을 구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안 대책 자체가 기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지역에 대한 설정 대상은 이제 중요 기밀과 군사 기능을 가진 모든 시설을 이제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데요. 보호지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정보, 지휘,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설정이 됩니다. 주요 예시로서는 비밀 보관 및 암호 처리 시설, 지휘 통제, 상황 관리 시설, 통신 전산 시설, 군사 시설, 무기고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보호지역으로 설정. 이 중에서도 이제 통제구역, 아까 통제구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통제구역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국가 핵심 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통제구역은 보호지역 중에서도 보안 위협에 가장 민감하고 피해 발생 시에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비밀관리시설, 암호 취급 및 상황실, 정보활동 수행시설, 전파, 군사작전 관련된 시설, 군항, 항공기지, 탄약고 등이 이와 같은 통제지역의 통제구역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그 밖에 특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모든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보호지역에 대한 표시로는 이제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이렇게 30바이 15cm 크기로 해서 흰색 바탕에 제한지역,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하고 빨간색 두 선을 가로로 그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서 표시를 해서 출입문 중앙이나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부착하게 되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안 측정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 지정, 특별 측정의 세 가지 방식으로 보안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정기 측정은 이제 국가보안시설 지정 후에 5년마다 실시를 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과 기관장이 협의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측정은 새롭게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됐을 때 보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 측정은 이제 시설 신축과 중축, 개축 시 또 보안 사고가 반복되어서 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 특별 지정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 측정은 이제 국가정보원장이나 기관장이 추가해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특별 측정을 하게 되죠.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는 비밀의 누설, 분실, 국가 보안시설, 보호장비의 파괴나 기능 침해, 허가되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과 출입,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 규정한 기타 유사 사고 발생 시에 실시가 됩니다. 즉 기밀 유출, 시설 침해, 무단 접근 등의 모든 보안 위반을 조사 대상에 이제 포함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결과 처리는 조사 결과는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해당 기관장은 통보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을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과 또 장비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 시설 장비는 국가 운영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시설과 장비가 되는데, 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지정해서 보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중요 시설이나 장비는 국가안전보장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장비로서 정부, 금융기능, 전력, 통신, 교통, 물류, 수자원, 방송, 과학, 산업, 군사, 사회, 안전 기능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이제 국가안전보장 시설로 관련된 중요 시설로 지정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군사 보호 지역이 설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군사 보호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즉 민통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통선을 기준으로 해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중심 지역이 이제 통제 보호 구역이 되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km 중심 지역, 즉 민통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구역은 이제 제한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통제 보호 구역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이제 10km 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 군사 시설 주변 등 출입과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한 보호 구역은 군사 시설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는데, 주로 이제 그 민통선 지역으로부터 약 한 15km 중심 지역까지를 말하고, 이것은 어떤 그 완충지대 형태로 해서 민간인 활동이 이제 가능은 하죠. 이 지역에서는. 그리고 통제가 필요한 지역인데, 사실은 통제 보호구역도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농사 등 1차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 민통선 지역에서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이 되겠죠. 이상으로 시설 보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안 활동 중에서 이제 정보통신 보안에 대해서 188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참고로 국가정보학 총론은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전부 다 발행이 된 상태고, 종이책은 저와 직접 접촉을 해서 제 전화번호 직접 접촉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책은 전자책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고, 현재는 이제 국가정보학 문제집까지도 전자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